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이전 시간 2등급 중반대 내신 성적을 갖고 있으나 독자적인 진로 계획을 통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수어과,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서류 최종 합격했던 합격자 C의 합격 사례를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1등급 중반대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특정 신체기관에 대한 집착을 무기 삼아서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고려대학교 바이오공학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에 합격한 합격자 D의 합격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연과학 계열 및 공학 계열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본받을 만한 합격 사례인 만큼 의학학 계열 진학을 꿈꾸다가 성적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로 진로를 돌린 학생부터 원래부터 의학학 계열에는 한치의 관심 없이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만을 지망하고 있는 고내신 학생들까지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작년인 2022년에 제작을 했던 생명과학 바이오 관련 전공 지원 및 합격 전력 분석 콘텐츠의 링크입니다. 해당 전공 및 계열의 경우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인기가 많았던 전공인 만큼 또한 합격자들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대학들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인지도가 보장되어 있거나 학교 자체의 재정 상황이 튼튼한 경우에는 생명과학과와 생명공학과 이외에도 화공생명공학부, 시스템생명공학과, 생화학과, 바이오공학부, 바이오시스템의학부 등 수많은 인접 및 관례 전공들로 세분화되어 있고는 한데요. 그만큼 같은 생명과학 혹은 생명공학 분야라 하더라도 각 대학의 전공별로 어떠한 중점 연구 분야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학풀 양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생명과학 계열 전공은 다 비슷비슷하겠지, 이결 컷이랑 경쟁률 낮은 곳부터 쓰고 봐야겠다라는 그릇된 판단은 꼭 지양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합격자 D의 합격 정보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고요.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고,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고요.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학생부 종합 학업부 수형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고,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학생부 종합 계열 모집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 D의 경우에는 수도권 소재의 일반 고등학교 이과 학생이고요. 전교과 기준 내신 평균은 1.4등급 정도 나오고 있고, 국영수가 기준 내신 평균은 1.4등급 정도, 전교과 기준 내신 추이, 즉 최고 내신에서 최저 내신을 뺐을 때 0.2등급 정도 나오고 있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내신 추이는 지금 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과 정보의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의공학 탐구반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도 의공학 탐구반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3학년 때는 과학 탐구반 동아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수학경시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학기별 수상 경험이 있고요. 과학경시대회 우수상, 학기별 수상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D를 처음 마주했던 시기는 2학년 1학기 개학 직전인 시기였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던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부터 조부모님의 손에 자란 D는 조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었는데 1학년 2학기 개학 직후 조부모님 중 한 분이 급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서 별세하신 이후부터 D의 상태가 심리적 측면에서나 학업 측면에서나 여러모로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D가 걱정이 되어서 D의 부모님께서 수소문 끝에 석소장을 찾아오셨던 것이 D의 배경이었습니다. D의 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D의 상황처럼 D의 1학년 생활기록부는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 심장마비에 대한 대처 방법 등 심장마비에 대한 비교과로 가득했었습니다. 비록 1학년 2학기 내신이 1학년 1학기 내신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했어도 2학년 때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노력을 한다면 의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석소장은 아주 당연하게도 D에 대한 위로와 함께 이러한 배경을 살려서 의대 진학의 방향으로 D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D가 엄청난 수준은 아니어도 의대에 진학해서 무난하게 실습 과정을 거치기에는 또한 순환기 내과 혹은 흉부외과 소속 의사로서 평생 혈액을 보고 살아가기에는 심각한 혈액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왕지사 의대가 좋으시다던 D의 부모님도 모르셨던 D의 속사정을 알기 위해서 D와 별도로 1시간 정도의 솔루션을 진행한 이후에 석소장이 내린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D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의대 지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남은 기간을 준비하는 동시에 기존의 심장마비 키워드를 발전시킨 인공심장과 인공장기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서 심장질환 자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심장질환을 공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이쪽 분야도 연구를 하다 보면은 혈액을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순환기 내과 혹은 흉부외과 소속 의사보다는 혈액을 마주할 확률이나 비중이 훨씬 적을 것이라는 석소장의 말에 D도 흔쾌하게 동의를 했고, 인공심장 전문 바이오 의공학자이자 인공장기기술 개발 의생명공학자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잡고 힘차게 나아간 끝에 결과적으로 D는 위에서 말씀드린 6개 종합대학교 및 과학
과학기술원에 모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D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특정 질환 혹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열정을 보여주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비교과를 구성해야 하는지, 의대와 약대를 중심적으로 준비하다가 재수 및 반수 대비용으로 공대 혹은 자연과학대를 지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입학사정 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면모를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해야 하는지, 2학년 때 핵심 이슈에 대한 탐구가 이미 다 끝난 상황이면 3학년 생활기록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야 하는지 등을 보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콘텐츠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카테고리의 학생들은 물론 특정 질환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호기심을 메인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는 D의 합격 자기소개서 문항 일부분 발췌 챕터 1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공심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생활해온 오모모께서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부터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질환임이 명확하지만 명확한 예방법도 없거니와 막상 발현이 되고 난 직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심장마비라는 질환의 진정한 무서움임을 절실히 깨달았던 경험은 고등학교 생활 내내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의 심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기계적 인공심장을 비롯해서 선천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여러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생물학적 인공장기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2년간 활동했던 모모모 동아리는 인공심장에 대한 저의 궁금증을 폭넓게 해결할 수 있었던 동아리였습니다. 자심실 보조 장치로 통칭되는 1세대 인공심장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세동기의 원리를 참고해서 인공심장을 직접 구현해본 것과 더불어서 2학년에 인공심장이 필요한 주된 원인인 심실세동의 발현 이유에 대해 조사하며 생체 메커니즘의 복잡성과 함께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불리는 이유를 실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심장의 교류가 아닌 직류 전류를 활용하게 된 이유에 대한 많은 의공학자들의 연구 역사를 샅샅이 짚어보면서 직류와 교류라는 물리교과서 속 지식이 심장 속 근육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연결되는 바이오 의공학의 융복합적 특성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대기업 공통 1번 문항인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의 초반 부분입니다. 석소장이 학기별 생활기록부 관리 솔루션인 원투나인 서류 솔루션과 자기소개서 솔루션인 메이저 서류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가장 조심을 했던 부분이 바로 심장마비라는 질환에 대한 D만의 정확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이 특정 질환 혹은 특정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비교과를 맞춰가다 보면 아무래도 의대 가서 연구하지 왜 공대 가서 연구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입학사정 간의 의심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D의 경우에는 특히나 의대를 지원하려면 또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내신 성적이었기 때문에 의대를 메인으로 지원하고 혹시나 반수용으로 일반 종합대학교 전공에 지원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대나 약대를 정말로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서류평가에서 불합격하거나 2단계 면접평가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나 하는데 D가 여러모로 딱 의도치 않은 희생양이 되기 좋은 조건들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러한 입학사정 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석소장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둔 장치는 심장마비라는 질환의 급작성과 심각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마비라는 질환과 심장이라는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을 비롯해서 심근증, 심장판막증, 선천성 심장병, 심장의 정기적인 이상 등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꼽히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생명과학적 또는 내과적, 외과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D는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마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발생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을 파고들기보다는 아예 심장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하자 있는 심장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라는 관점을 넣음으로써 의학적 관점이 아니라 공학적 관점에서 질환과 신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의학이 질환의 발생 원인과 발생 이후 대처에 초점을 맞춘다면 D는 심장과 심장 기능이라는 신체적 기능을 각각 부품과 기술로 바라보면서 기술적 문제를 발견했으면 이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만약 현재 상황에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함이 있는 부품, 즉 심장이나 장기를 아예 바꿔야 한다라는 공학적인 관점을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D는 면접에서 3년 동안 탐구한 것을 보니까 의대는 생각을 거의 안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와 비슷한 의학학 계열에 대한 관심 없이 공학 계열만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D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칭찬에 가까운 질문을 받기도 했던 만큼 어정쩡하게 의학학 계열에 병행 지원한 것은 아닌가 의심을 받을 것 같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학문적 관점의 차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해석해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곳곳에 넣어두는 것이 병행 지원의 의심을 피하는 핵심이자 합격의 핵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D의 합격 자기소개서 문항 일부분 발췌 챕터 2입니다. 인공심장에 대한 호기심은 3학년에 들어서 인공장기에 대한 탐구와 함께 심장질환에 대한 다면적인 탐구로 발전했습니다. 여러 인공장기들의 원리를 탐구하면서도 제가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인공장기
인공장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적용된 인공장기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상용화에 실패한다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고, 이는 결국 전체적인 인공장기 기술의 발전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모모모 시간을 활용해서 인공장기의 상용화 방해 요인들을 탐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모모모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방식과 인공장기에 대한 보험 상품을 탐구한 경험, 모모모 시간을 활용해서 국내 심장 재활 훈련 마케팅 문제점을 짚어본 경험, 그리고 모모모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심장질환의 종류와 모모모 모델을 통한 종양성장 모델을 탐구해본 경험까지 모두가 인공장기의 포괄적인 국내 도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공장기 전문가이자 인공장기 개발 기술의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바이오 의공학자를 목표로 삼은 덕분이었습니다. 모모모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인공심장에 대한 흥미를 인공장기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인공장기에 대한 열정을 바이오 의공학자로서의 목표의식으로 연결해낸 경험을 바탕 삼아서 모모모에서 국내 최고의 인공심장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기업 공통 1번 문항의 후반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D의 경우 3학년에 들어서 인공심장을 넘어선 인공안구, 인공와우 등 다양한 인공장기에 대한 탐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해당 탐구에는 공학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비용, 상용화, 보험, 국가정책 등 인공장기에 대한 사회적인 관점에 대한 접근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탐구를 확장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조부모님 중 한 분과의 이별에 큰 충격을 먹었던 D가 석수장과 함께 입시를 준비하면서 2학년 2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미 고등학생으로서 탐구할 수 있는 인공심장에 대한 대부분의 이슈는 모두 건드려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공심장이라는 키워드만으로는 생활기록부의 깊이를 보여주기가 애매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발만 된다고 끝이 아니라 환자들의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는 것을 D 스스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어필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즉 1, 2학년 동안 폭넓게 탐구를 해오다가 3학년에 들어서 하나의 이슈를 선택해서 깊게 파고드는 보통의 학생들과는 정반대로 D는 수동적으로든 능동적으로든 어차피 탐구의 범위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보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석소장은 3학년에 들어서 탐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성공 조건은 적어도 2학년 때까지는 특정 분야에 대해 파고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파고든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의 경우에야 인공심장이라는 키워드를 2학년을 기준으로는 파고들 만큼 파고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탐구의 범위가 확장되는 흐름으로 보였겠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이슈에 대해 파고들 만큼 파고들지 않고 3학년에 들어서 성적 하락 등의 이유로 탐구의 범위를 확장, 사실상 변경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흐름이 번잡해 보일 뿐더러 대부분의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부모님의 심장마비로 인해서 심장 대체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학자로서의 확실한 관점을 바탕으로 인공심장에 대해 집착에 가깝도록 파고든 끝에 인공심장을 넘어서 여러 인공장기 기술들이 환자들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또한 보다 확실하게 도움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공학자를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면접 현장에서 능동적인 탐구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D의 사례처럼 탐구 범위의 확장은 언제나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최우선적인 목표에 확실히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D의 합격 사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석소장은 D의 사례가 굳이 공학계열만을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전략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학학 계열이든 인문사회학 계열이든 자연과학 계열이든 D의 생활기록부와 마찬가지 흐름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대부분이 한두 개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만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 모든 대학 및 과학기술원에 최초 합격하거나 장학생 합격을 하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마주했기 때문인데요.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통의 학생들이 3학년에 할 탐구를 1, 2학년에 걸쳐 더 깊이 있게 진행하고 성적에 대한 압박이나 비교과 흐름의 번잡함 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탐구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보통의 학생들과는 다르게 3학년에 들어서 오히려 탐구의 범위를 확장해버리는,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독자적이고도 희소성이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D의 사례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좋은 합격 사례 분석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